자, 시작합시다. 보세요. 그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인데 어떤 도형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패턴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수직으로 만난다거나 접한다거나 뭐 일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이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를 니네가 많이 풀어보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만드는지가 조금씩 보이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3분의 4거든.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서. 그러면 얘와 얘가 수직으로 만날 테니까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좋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변의 길이는 4, 3 움직였으니까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요 변의 길이만 내가 계산하면 되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일로 옮기면 그냥 직사각형 넓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 다음에 136번 136번에서도 니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냐면 여기 넓이의 비가 나오잖아요. 닮은 비를 물어본 겁니다. 닮은 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길이를 꼭 확인을 하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y는 x가 있고 여기에 4,a가 있을 텐데 4,a는 여기 위에 있나? 그 다음에 2,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한 거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문제에서 이게 A 이게 B였으면 B 프라임 A 프라임 그래서 두 직선 AB A 프라임 B 프라임 무조건 여기서 만날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가 넓이 비가 9대 4니까 닮은 비는 3대 2일 거 아니에요.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의 비니까. 그래서 이 길이 비가 3대 2라는 거죠. 그 말은 이 길이 비도 3대 2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2일 테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계산이 되죠? 루트 2.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게 a,4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4의 제곱 2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 대 루트 2는 3대 2 이렇게 하면 a 값이 그냥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선을 요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두 변의 길이 비율로 a 값을 계산한다.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36번 문제를 니네가 풀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그려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C가 Y는 EXV의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알려준 걸 기준으로 모르는 위치를 내가 문자로 잡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도형에서는 모르는 위치를 문자로 잡는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를 문자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문자로 잡아주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2a, a가 된다는 거죠. 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기 좋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2루트 5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우리는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은 5a의 제곱이 될 테니까 a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2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B랑 AO랑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B 좌표는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얘랑 수직으로 만나더라. 아니 얘랑 수직이네? 얘랑 수직이겠죠? 왜냐면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2니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더라. 외접원이니까 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원이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각삼각형은 항상 지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지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외접원의 둘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모르는 위치를 미지수로 잡는데 어디를 잡으면 좀 효과적일까? 지금 문제에서 보통 A를 미지수로 잡으면 이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얘랑 Y는 X 대칭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A를 미지수로 잡을 때는 좋기는 한데 문자를 2개 잡아야 되잖아요. A, B. 그래서 문자를 하나 잡을 수 있는 C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주면 좋다는 겁니다. 다음 138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 여기에서는 A와 B를 보고 삼각형 OAB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A가 2고 여기가 1,2면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벌써 이렇게 되잖아. 수직 이등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이등분을 만족하는 이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1,1을 대칭했다거든요. 여기가 2,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대칭 이동한 거냐? 요걸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2 되겠죠? 그러면은 뭐 계산하는 거야? 자, 요렇게 생긴 선이랑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수직이겠네? 여기 또 수직이겠네. 괜찮습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 기울기는 2. 괜찮나요?
니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교점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교점이니까 요 길이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2배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울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문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말은 안 해줬지만 예를 들어서 각도를 알려줬을 때 기울기를 구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좌표를 주기는 쳤는데 이 좌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이런 길이도 그냥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할만하죠. 그 다음에 139번 139번 같은 경우에는 8, 4, 2 등변사다리 꼴이고 1대3으로 내분하고 3대1로 내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요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4, 여기를 마이너스 2, 1대3으로 내분했으니까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가 6이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적었잖아. 이 선이 일로 오는 거야. 이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접혀서 일로 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선이 일로 오겠죠. 여기 수직입니다.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얘를 일로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수직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접혀야 되죠. 여기. 그러면 이 길이가 이어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여기는 2,2가 됐고.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D'과 A'의 D'과 A'의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건가? 수직으로 요렇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자, 140번 문제 좀 잘 보세요. 자, 140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P라는 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P가 들어있는 도형을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뭐 이런 느낌으로 1 반지름의 길이가 3일까? 좀 더 밑으로 가야 되네 이거 1 마이너스 2 뭐 이런 느낌인데 이 그림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바뀐 거죠. 여기 0,0이 되고 반지름이 3.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했다. 이 그림을 Y축 대칭 이동하면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P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 요렇게 Q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뭐 대충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겠네요. 그 다음에 3, 루트 3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삼각형 넓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Q가 있으면 좋겠구나. 괜찮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많이 풀었지 Q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는 많이 안 풀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니네가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수직.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빼면은 2분의 2 루트 3이니까 이 기울기는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죠. 원점을 지나가네. 요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를 만족하는구나. 자,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답을 쓸 때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문제를 푸는 와중에 분모의 유리화를 했었을 때 장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분모의 유리화를 중간에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는 Q좌표를 구하고 싶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인데 얘는 교점을 구할 때 연립방정식 하라고 배웠으니까 우리는 대입을 해준다. 제곱하면은 3분의 1x의 제곱. 그러면 얼마야? 3분의 4 x의 제곱은 9. x의 제곱은 4분의 27. 괜찮습니까? 나는 y 값을 구하고 싶어요. 다시 대입. y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분의 27. y의 제곱은 4분의 9. 괜찮습니까? y는 2분의 3. 그림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y 값이 양수에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y가 2분의 3이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P의 y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Q를 다시 y축 대칭 이동해주고 다시 1만큼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작업까지 해주면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들에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도형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한 점이 있다 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 점을 움직이면 식을 쓰기가 생각보다 곤란합니다. 괜찮습니까? Q 좌표에 있는 그 위치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런데 도형을 통째로 움직여주면 Q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도형을 통째로 옮겨주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행동은 보통 니네가 나중에 문제를 뭐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기하의 벡터에서 많이 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1번. 자, 141번에서는 움직임을 그냥 가르쳐 줬네.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가 5잖아? 우리는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는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렇게 길이가 같아야 되고 요렇게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R이 되니까 여기가 B-R이고 여기 B-R 여기가 A-R이니까 여기가 A-R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A-R, B-R 더한 게 C랑 같아야 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2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서 빗변의 길이를 빼면 내저번의 지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3, 4 더하고 5를 빼면 내저번의 지름이 나오는데 그게 2잖아. 그럼 반지름은 1이겠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저번의 중심이 1,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9,2니까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6,3이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6,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러면 표준형으로 쓸 수 있고 그거 전개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내신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것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2번. P 위치 구하는 게 귀찮구나. 자, 일단 P 위치 한번 구해보세요. P 위치 구하는 건 그냥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P 위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이 등분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중점의 좌표를 이용한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계산하는 식 A-1분의 B-2.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3일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3A-3이 돼서
3a 마이너스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 b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대입해서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1, 3b 플러스 6, 6은 0. 그래서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4. 아, 숫자 혹시 더하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3a 플러스 9b는 마이너스 39여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은 10b가 마이너스 40이라 b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면은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0,4, 5,1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직선이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기울기를 여기까지 꺾는 거는 괜찮고 기울기를 여기까지 꺾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 각도 안에 기울기가 있으면 선분 AB와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할만하죠. 그 정도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거는 142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랑 섞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유리함수식을 주고 유리함수의 일정한 범위와 만난다. 무리함수의 일정한 범위와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형의 이동이랑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를 콜라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냥 문제 만들기 좋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143번. 동시에 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원이 있고 요렇게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얘 기울기가 3이고 얘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 기울기의 곱이 1이라면 y는 x 대칭입니다. 괜찮습니까? y는 x 대칭. 그 말은 반대쪽도 있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되겠죠. 그런데 아시나 이거 몰라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괜찮겠죠. 여기를 a, b라고 해놓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쓰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a-b는 여기까지 거리 루트 10분의 절대값 a-3b 이렇게 식을 쓰고 요렇게 없앤 다음에 3a-b는 a-3b야. 3a-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b야. 이렇게 식을 쓰면 넘어갔을 때 2a는 마이너스 2b여서 a는 마이너스 b를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a는 4b니까 a는 b를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고 이게 y는 x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얘가 이걸 뜻하는 겁니다. y는 x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요거 얘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을 뜻해요.
자, 이까지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게 사각형 넓이인데 그림을 보면 니네가 요거 있죠? 요게 접혀가지고 위아래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A값 구해야 되겠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4라는 거니까 요거 시키는 대로 루트 10분의 절대값 3a-a 이게 4일 수 있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거리가 4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 대입을 하면 3a 플러스 a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2a가 4루트 10이니까 a는 2루트 10이겠죠. 여기가 2루트 10, 2루트 10. 여기는 4a가 4루트 10이니까 a는 루트 10. 이거 지금 a 값이 음수죠? 절대값이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거? 이 점 대입한 거거든. a 값이 음수여서 절대값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죠. 이거 당연히 대칭일 거 아니야, 원점 대칭.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얘네 둘이 대칭을 이루고 얘네 둘이 대칭을 이루는데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테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y는 마이너스 x라서 여기가 45도 각도니까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B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가 루트 10 여기 길이도 루트 10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높이가 되게 쉽게 표현이 되니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음 144번 문제 왜 이렇게 많냐? 세 개만 하면 되네. 자, 이거 접는 거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꺾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B를 이렇게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꺾는 거를 일자로 만들어 줄 수 있거든. 그런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접어야 돼요. 얘를 접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접히겠지. 이렇게 여기가 B의 2'.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접어주고 A'. 그래서 요 움직임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움직임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방향은 다른데 길이는 같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B2'이랑 A' 좌표 한번 보여보세요.
B의 2'은 좌표가 어떻게 되려나? 여기 B'의 좌표는 5,-3이잖아요. B2'은 얼마일까? 구마 B의 2' 뭐 이거 좌표 몇 콤마 것이냐? 5,5 여기 5,5 왜냐하면 여기 Y는 1이 얘와 얘의 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얘랑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통째로 적은 거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한 가운데에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Y값 2개 더한 거의 절반, 중점이니까. 그래서 5 더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가 1인 거죠. 5,5입니다. 위아래로 접는 거기 때문에 X값은 변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5,5라는 말 할 수 있고 A 좌표가 마이너스 4,4였는데 X축으로 접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움직임, 이 파란색의 움직임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이 왔다 갔다 꺾는 그래프와 같은 움직임이다 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최단 거리는 일직선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금방 구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는 위치를 잡아주는 문제들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145번은 숫자가 겁나 더러운 문제일걸?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만 이해해 주세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0도 각도면은 이거죠. 왜냐하면 각도와 탄젠트 값이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값과 같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60도면 탄젠트 60도랑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선대칭해주고 얘를 선대칭해줘서 우리는 이거를 최단거리 계산하려면 이렇게 일직선해줘요. 괜찮죠? 그런데 아마 요것 때문에 이거 선대칭해서 구하는 이 점의 좌표가 더럽게 나올 겁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점의 좌표가 겁나 더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나오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요걸 좀 더럽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꺾어볼래요? 일직선으로 나오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이쁘게 꺾어본다. X축, Y축,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10,
요 길이가 4가 되는 요 마이너스 4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길이가 같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위로 올려서 요렇게 길이가 같도록.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방향은 다른데 길이가 같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2잖아요. 여기가 2니까 이 점 옆에가 12,12가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4,0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가 되도록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직선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니네가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기울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위치를 미지수로 설정하는 그 작업 자체도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수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느낌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함수, 니네가 이때까지 수 3에서 풀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아닌 거지. 집합, 명제, 수하에서 나오는 함수는 어떤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 있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내가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잘 끄집어낼 수 있니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풀거나 도형의 이동을 푸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수하 내용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내가 주로 하는 걸 좋아했다 하는 학생들이 수하 내용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계산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게 시키는 문제들은 노가다 같은 걸 시키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해봤을 때 야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거의 최종적인 스타일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뭐 니은이나 디귿 같은 이런 걸 찾는 방법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해보니까 되네,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런 스타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시키는 대로 이게 써봐야 되겠죠. 9 이하의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 그랬으니까 K 자리에 1부터 쭉 숫자를 써본다고 가정을 하면 0부터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1부터 3 이런 느낌으로 한 개 더 쓸까? A3까지는 2부터 4가 그래서 A9 8부터 10 이렇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0부터 2까지 색칠을 하면서 요렇게 하나 뭐야 이거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요렇게 또 하나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요렇게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먼저 기억
교집합을 하면 어디가 겹칩니까? 라고 물어봤고 흰색, 노란색, 빨간색은 2만 겹친다. 그죠? 흰색이랑 빨간색이 2에서만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2만 겹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차이가 2보다 작게 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L 하고 A, M 하고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L과 M 사이의 간격이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L이 좀 작을 수도 있고 L이 좀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5, A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6, A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만들어냈을 때 교집합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최대 이만큼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겹치는 거야? 4가 겹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겹치는 거야? 7이 겹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거리가 2보다 더 덜 차이 나면 이렇게 영역으로 겹칠 테니까 좀 더 좋고 괜찮습니까? 최대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나도 우리는 원소가 겹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봅시다. 디귿 A4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3부터 5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가 유한계의 집합을 내가 만들어낼 건데 얘네들하고 겹치려면 내가 만들어내는 집합 X는 적어도 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니? 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얘네 셋은 교집합을 했을 때 서로소가 되지 않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쓰자. A5 4부터 6까지 A6 5부터 7까지 그러면 얘네 셋과 서로소가 되지 않으려면 5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일단 얘네들이랑 교집합을 했을 때 겹치겠죠? 서로소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 7부터 9까지 8부터 10까지 여기에서는 뭐만 가지면 돼요? 8 가지면 얘네 셋이랑 또 서로소가 아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 개수는 4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만 가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어요. 그냥 단호가 나는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190번. 얘도 마찬가지.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K와 B가 있다. 여기 에코드 좀 켜도 되냐? 켜도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의 원소를 찾을 거예요. 전체 집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X를 선택하라는 거니까 B의 원소는 5 집어넣으면 여기 6대니까, 5대니까 우리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10, 15, 20
여기까지는 써도 괜찮다는 거죠. x 자리에 0을 쓰면 이 숫자가 6이 될 수는 있는데 0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30 뭐 이런 거 쓸 수는 있겠지. 이게 0이 될 테니까. 근데 이거 안 되잖아. 22하의 자연수가.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 25 집어넣어도 되는 것 같지만 25는 22하의 자연수인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집합 B는 나왔어. 이제 집합 A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냥 생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라는 거고, 규칙은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로 가는 형태가 내가 생각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 A20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하는 거지. Y도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쓰는 거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1부터 20까지 쓰면 여기 그냥 숫자가 다 음수되지. 그럼 만족하는 게 없어. 30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되겠죠. 아이.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겁니다. 내가 모양을 잡아간다. 그럼 여기 20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30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30이 전체 집합 20 안에 들어있는 원소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공집합. 자, 18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가능하죠. 여기가 20일 때 2 될 테니까 15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내가 찾아내고 있는데 원소가 나오지 않는 상황부터 원소가 나오는 상황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분명히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거 30을 만들어야 되니까 y에 19를 집어넣었을 때 x값으로 15가 가능하고 y에 20을 집어넣었을 때 x값으로 10이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y에 18을 집어넣었을 때 15가 들어가고 19를 집어넣었을 때 12x 값으로 들어갈 수 있고 20은 넣어봐야 30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다 할 거냐 라는 거고, 잘 생각을 해보면 x랑 y-k랑 곱해서 30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30의 인수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1, 2, 3, 5, 6, 10, 15, 30. 그런데 여기에서 30은 저기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원소로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6이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다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6이겠지? 그러니까 6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라는 것부터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때 y가 17이면 x가 15면 되고 y가 18이면
3이니까 x가 10이면 되고 y가 20이면 x가 6이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다음 들어올 원소는 또 5겠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또 쭉 하다 보면 올 수 있는 숫자가 3이겠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AK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K 차집합 B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고 싶다. 그러니까 B와 겹치는 걸 뺐을 때 남는 원소가 한 개이고 싶다.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겹쳐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누가 남겠어요? 6이 남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다음에 들어올 5 괜찮겠죠? 얘 없어지면 6만 남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3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 3이 들어오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얘네들만 없어질 테니까 얘네 둘이 남잖아.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니네는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찾아가다가 이거 전까지 개수를 세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떨 때 나오는지를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새로운 숫자가 나올 때는 y가 20일 때거든요. 새로운 숫자가 나타날 때는 y가 20일 때 새로운 숫자가 나타나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숫자가 나타날 때는 y가 20일 때 x가 얼마가 괜찮구나 하면서 새로운 숫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3이 나타나는 상황은 y가 20이 될 테니까 k가 얼마일 때인가를 분명히 니네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괜찮습니까? 개수 좀 찾아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191번. 191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식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진짜 몇 개 안 되거든.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는 공식인데 잘 안 써먹어지는 공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런 공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A 합집합 B가 A, B, A 교집합 B.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원소의 개수 이야기할 때 배웁니다.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에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원소의 합에서도 돼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넘겨서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합친 거는 70개. B의 원소의 개수랑 C의 원소의 개수를 합친 거는 66개. C의 원소와 A의 원소를 합친 거는 62개.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합친 거예요. 교집합 아닙니다. 얼마 이거? 136, 198. 그래서 99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은 A를 구매한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A를 구매한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식이 가르쳐주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192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걸 이용해야 돼요. 자, 이 문제의 낚시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으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때 항상 제일 많이 겹친 부분부터 써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쓰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요걸로 풉니다. 그래? 이거 이렇게 하자.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2 얼마야 이거? 20 요거 합이 32 n의 합은 요거 32에다가 d를 6번 더해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식을 쓸 수 있으면 D가 나오니까 식 쓰기가 너무 좋다. D 얼마 나오냐? 계산 한번 해볼래? 얼마냐 이거? 재혁아? D 얼마야? 마이너스 2? 근데 n 합집합 n이 60인데 61에? n 합집합 이씨 뭐야? 내가 왜 32라고 썼냐? 62 또 뭘 많이 알고? 4? 3? 자, D가 3이래요. 이제 이 문제를 풉니다. 우리는 두 원소가 4하고 7하고 9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4가 3 더해서 7이 되고 7이 3 더해서 10이 되고 3이 9랑 3이랑 더해서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4가 있었다는 건 여기 1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9가 있었다는 건 여기에 6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D가 3이니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27? 그러면 M의 원소의 합이 32라 그랬으니까 여기 5가 있어야 되죠. 여기 5가 있어야 되면 여기에 8도 있어야 되겠고.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푼다. 괜찮나요? 요거랑 똑같은 문제가 94번에도 있고 97번에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2번에 교집합 부분은 낚시라는 걸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다음 193번.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 있다.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여서 이걸 조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조합을 모른다 하더라도 5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라 문제를 냈을 때 나 조합 모르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중학교 때 배운 거라. 기억은 안 나겠지만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행동이 예를 들어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지 2개를 선택해야 나열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행동 이 행동을 요렇게 분리를 한 거다. 이거 같은 거니까 빼고 같은 거니까 빼고 같은 거니까 빼고 같은 거니까 빼고 빼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과 선택하는 거는 규칙이 있는데 선택하는 거는 그냥 하려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나열하는 거를 응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옛날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열해 보니까 나열하는 거 식 만들기가 좋잖아. 이거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넣고 두 번째 자리에 3개 중에 하나를 넣자. 그런데 나열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면서 똑같은 게 또 있더라 이거야. 나열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여는 2가지잖아. 이렇게 해서 6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 2, 3, 4, 5가 있을 때 내가 2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니네가 5개 중에 2개를 일단 나열해 놓고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하는데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둘이서 자리를 바꿔봐야 2개밖에 안 나오잖아. 똑같은 게 2개씩 있겠구나. 똑같은 걸 2개씩 있는 걸 상황을 정리해주는 방법이 나누기라는 거지. 하나씩으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3개를 고르겠다라고 한다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열시켜 놨거나 보니까 나열시키고 나서 보니까 1, 2, 3이라고 나열되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 나열되는 패턴 안에서는 1, 3, 2도 적혀 있을 것이고 2, 1, 3도 적혀 있을 것이고 2, 3, 1도 적혀 있을 것이고 2, 1, 3도 적혀 있는 거야 이거. 3, 1, 2도 적혀 있을 거고 3, 2, 1도 적혀 있을 것 같다. 같은 게 6개겠네. 이거는 나열되면 다 다르지만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거 아니냐. 6개씩 다 똑같겠네. 나누기 6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나누기 6이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조합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분집합이 10개가 나올 거예요. 10개가. 그러면 여기에서 10개가 쭉 이게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이때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부분집합을 싹 다 만들어 보면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그냥 생으로 그냥 쫙 더해도 되지만 우리는 어차피 더할 건데 좀 이쁘게 더해야지 라고 하면서 1 몇 개 있나 개수를 세보고 2 몇 개 있나 개수를 세보고 3 몇 개 있나 개수를 세보고 이렇게 더해도 어차피 다 더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괜찮죠? 어차피 한 번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더하는 순서는 뭐가 중요해? 그지? 다 더하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합 10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집합 안에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들어있겠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마이너스 2라는 원소가 들어있을 텐데 마이너스 2가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집합의 개수를 세는 이유는 1이 몇 개 있나 할 때 1의 개수를 세는 행동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합 안에 1이 여러 개 들어있지는 않을 거니까 1의 개수가 1이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한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2개의 원소만 더 써줄 수 있으면 되겠지? 4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들어있는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요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 마이너스 2가 6개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있는 집합이 6개니까 마이너스 2가 6개 있겠구나. 그럼 이제 끝났죠? 나머지 다 같은 패턴이잖아. 마이너스 2도 6개, 마이너스 1도 6개, 0도 6개, 1도 6개, 2도 6개. 이렇게 더하면 원소를 다 더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느낌이 옵니까?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원소의 합. 그러니까 요걸 뜻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A1이 얼마인지 A2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과 같다라는 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각각 A1, A2, A3 이런 애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걔네들도 다 더하는 거고 나도 다 더할 수 있고 좀 더 나는 이쁘게 더할 수 있고 이렇게 이쁘게 더하면 그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나타내지 않겠냐 라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인데? 53분? 그래? 54? 자, 다시 얼른 몇 개만 더 합시다. 94번은 할 필요 없고 95번. 자,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이런 집합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 그랬으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거죠. 여기 교집합 안에 2, 5를 넣어보자. 5, 6을 넣어보자. 뭐 2, 6을 넣어보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 A 교집합 B에 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집합 A의 약수 중에 6이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약수 중에 6이 있으려면 당연히 약수 중에 2도 포함이 됩니다. 괜찮나요? 6을 약수로 갔는데 2를 약수로 안 가질 수는 없잖아. 6으로도 나눠지는데 당연히 2로도 나눠지겠죠. 그 말은 5하고 6 두 개만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A 교집합 B가 2, 5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집합 A의 약수에 2도 들어있어야 되고 5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당연히 약수 중에는 우리 1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10의 약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 이하의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18 이하의 숫자들을 가지고 약수를 쭉 생각을 하는데 2로도 나눠질 수 있고 5로도 나눠질 수 있다면 2와 5의 공배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겠지, K는. 그죠? 그래서 뭐 18보다 더 크다고 하면 다른 애들도 당연히 있겠지. 근데 18 이하에서는 10 말고는 없다. 2와 5의 공배수.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합 A의 양의 약수에서 K는 10일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거고, 이거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이건 되고, 방금 이거 안 되는 이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힌트를 하나 줬네. 여기 2하고 5를 이렇게 빼고 나면 A 차집합 B에서는 지금 K가 10일 경우에 11이니까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K가 10일 때는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된다. 10을 하나 줬습니다. 괜찮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원소 약수의 총합이, 그럼 약수가 홀수가 홀수에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네. 뺐을 때 남는 게, 그죠? 그러면은 두 개가 일단 겹쳐야 된다 그랬으니까 2하고 5가 동시에 겹치는 상황에서는 10인 거 말고는 없다 그랬지. 요거 무조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여기서 더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2하고 6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 6이어도 괜찮고,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6의 배수 중에 찾아야 되네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6이라면 1, 2, 3, 6. 그 다음에 10이라면 1, 2, 3, 4, 6, 12. 그 다음에 18이라면 1, 2, 3, 6, 9, 18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2랑 6이 겹치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 4니까 탈락. 2랑 6을 없애고 나면 홀수가 1개, 2개. 이것도 탈락. 2랑 6을 없애고 나면 홀수가 하나, 둘, 셋. 되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8일 때도 되는구나. 10일 때 되고 18일 때 되고. 그래서 K 값은 28.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집합A를 만들어낸다. 요거 만들 때도 뭐 특별한 규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6의 배수 중에 찾은 거죠. 2하고 6을 약수로 갖는 그런 집합.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196번은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197번 아까 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198번 하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중아 왜? 뭐 이상해? 자, 원소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짝을 좀 지어줘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한 이유는 얘네들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모듈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을 내가 따로 묶어준 거야. 이렇게 쭉. 자, 이 안에서는 아무리 더해도 9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와 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더하면 무조건 9의 배수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나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하고 19 이렇게 더해도 36이니까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된다.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되고 요렇게 동시에 선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고를 거죠. 그래서 SA에서 SB를 뺐을 때 최대가 되려면 이게 제일 커야 되는 거잖아. 이게 클수록 좋고 이게 작을수록 좋고. 괜찮죠? 그래서 크게 골라봅시다. 일단 20을 고르는 순간 얘네들을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9를 고르는 순간 얘네들을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18을 고르는 순간 이제 얘는 고르면 안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15를 고르는 순간 얘 고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를 그 다음에 뭐야? 14? 14를 고르는 순간 얘네를 고르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라도 되는 게 누구 있냐? 11. 그 다음에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누구 되냐? 6.
이게 최대죠. 8개 맞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게 SA의 최대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 39, 57, 62, 76, 87, 97, 103. 괜찮아요? 여기 72요. 72? 그러면 10 모자란 거지? 113?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집합 B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10이니까 기준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죠?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요거 하고 얼른 갑시다. 곤란한 숫자 좀 적어놔야지. 20, 19, 18, 15, 14, 11, 16. 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 10만 더 넣어볼까?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작아야 되니까 1을 고르는 순간 얘네들 고르면 안 되고, 2를 고르는 순간 얘네 안 되고, 3을 고르는 순간 얘네 안 되고, 4를 고르는 순간 얘네 안 되고, 5를 고르는 순간 얘 안 되고, 10을 고르고 20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게 최소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A 교집합 B가 한 개여가지고 11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일 안 됩니다. 그럼 10 되고, 한 개 겹치는 거니까 12, 13 되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15, 25, 37, 50. 여기가 50.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니네가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랑 집합 여기를 공부해 오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 좀 많이 푸세요. 너는 그 뒤에 거 풀고 있어. 알겠지? 명제. 그리고 답지. 자. 도형의 이동 같이 줄게요. 숙제. 안녕하세요. 갖다 주세요. 자, 여기 힘들지 않죠? 안녕하세요. 여기 11이 겹치고 12이 겹쳐서 표집하면 한 개라고 했는데 2개 겹쳐. 안녕히 가세요. 놔두고 가도 돼. 아니, 들고 가. 괜찮아. 들고 가. 잘 가.
아